안녕하세요. 좋아할거 점은 SD20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가천대 지역균형 동점제 처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수시에서 가장 메인은 가천대 지역균형 전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특이하게 선발하거든요. 가천대 지역균형은 이제 학생부 100으로 7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을 봐요. 1단계 50에 이제 면접 50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여기가 이제 학생부 반영을 어떻게 하냐? 여기 이제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그리고 간호, 치유생학, 방사선, 이제 물리치료는 국수영, 과,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무전공이라고 해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를 반영을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진로 선택만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석차 등급이란 건 반영을 안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석차 등급이랑 진로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일반 그 보통 과목이랑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보통 과목은 뭐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는 게 일반 과목이고 진로 선택은 여기 이게 A, B, C로 나오는 게 진로 선택이에요. 그래서 지역 균형은 이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국어, 수학, 영어, 뭐 과학 교과에 뭐 거의 9등급이 나왔어. 석차 등급 9등급 나왔는데 진로 선택 A가 나오면 난 이제 가천대를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석차 등급에서 5등급이든 6등급이든 7등급이 상관없다. 진로 선택만 A가 나오면 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대학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진로 선택 A인 학생들이 지원을 할 거잖아요. 진로 선택 A인 학생들이 지원할 텐데 그러면은 이제 동점자 처리 기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1번이 뭐냐면 반영된 진로 선택 과목의 이수 단위 합이 높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진로 선택이 이제 국어, 영어, 뭐 수학, 사회, 과학 뭐 이렇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교과 막 뭐 인공지능이나 뭐 제2외국어나 이런 건 반영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만 반영하는데 그거의 단위수 여기에 단위수는 23인데 이 단위수가 높은 학생을 이제 1번으로 이제 선발하겠다. 그러니까 1번이고 두 번째는 반영된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 A 부여 비율 평균이 낮은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뭐 어떤 뭐 A 고등학교, 뭐 B 고등학교가 있다라고요. 여기는 진로 선택 A의 비율이 80%야. 여기는 A의 비율이 20%예요. 그러니까 A 고등학교는 A 비율이 80%고 B 고등학교는 A 비율이 20%예요. 그러면은 이 A 고등학교는 진로 선택 과목의 시험을 엄청나게 이제 쉽게 낸 거죠. 다들 너네들 A 맞춰라 라고 했던 고등학교고 B 고등학교는 우리는 그러지 않아 라는 고등학교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 학생을 더 먼저 선발하겠다. A 부여 비율 평균이 낮은 자 이제 요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기까지가 동일하면은 영어 교과. 요거는 교과예요. 진로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영어 교과 석차 백분율이 이제 우수한 자 요거를 선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눈치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이쪽에 무전공, 그러니까 문과, 이과의 모든 학과를 통합해서 선발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한다. 근데 A는 1등급 주고 B는 2등급 주고 C는 이제 5등급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가학생이 있고 뭐 나학생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 A A가 하나 딱 여긴 진로 선택 과목 하나인 학생이요. 근데 나 학생은 뭐 진로 선택이 한 7개야. A, 근데 B 이렇게. 그렇게 나오면은 여기는 이제 A 얘가 1등급짜리가 얘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에 대한 환산 점수가 나올 텐데 뭐 1등급은 환산점 100이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100점입니다. 가는 100점이에요. 얘는 100점이야.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B를 막 99점을 준다고 하면 얘는 100짜리가 쭉 이렇게 나오고 얘가 예를 들어서 환산점수 99라고 하면은 이 학생은 99.85예요. 그러면은 여기 가학생이 나학생보다 점수가 더 높은 겁니다. 되게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동점차 처리 기준까지 가지 않으면 이쪽에 가가 나보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난 A 하나 있는데 A 7개, A 6개, B 하나 있는 학생보다 내 환산 점수가 일단 높아지는 뭔가 되게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나가 A가 6개, 그러니까 얘는 6과목을 했고 얘는 한 과목인데 여기는 나는 이거 A 하나 있고 얘는 6개다. 그럼 이제 나가 이제 가보다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로 선택이 많으면 좋은데 그게 거의 다 A가 나와야 좋다라는 거예요. 막 B나 C가 있어서 막 이런 식으로 얘는 진로 선택이 8과목 있고 얘는 진로 선택에 한 과목이 있는데 얘는 A 하나고 얘는 A 6개, B 하나, C 하나면은 가의 환산 점수가 나의 환산 점수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되게 특이하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작년에 저희 컨설팅을 받은 학생들의 이제 표본을 조금 조사를 했는데 뭐 한 100명, 150명 정도인가? 몇 명을 조사했냐? 한 150명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문과는 진로 선택 과목,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진로 선택이 3개인 학생이 저기 요 몇 명이야. 이 72명 중에 18명이 냈어요. 4개는 14명, 5개는 15명, 6개는 12명, 7개는 5명, 8개는 5명, 9개 2명, 10개 1명 있었어요. 반면에 이과는 3개짜리는 4명밖에 없었고 이제 4개짜리가 13명, 5개는 12, 6개 16, 7개 12, 8개 11 이런 식으로 문과의 진로 선택 과목의 평균,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의 평균은 5개였고 이과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의 이제 평균은 6.21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과, 이과 이 150명 정도의 학생들의 평균 진로 선택 과목의 수는 5.6이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6개, 그러니까 진로 선택이 6과목 정도를 배웠고 그게 다 A인 학생이면은 일단은 1단계는 통과하겠죠. 이 정도는 통과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6과목이고 이 6과목이 다 A가 나왔으면은 일단 면접까지는 가지 않을까 인 거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문과 이과 통합해서 선발하잖아요. 그 무전공이라서 문이과 통합해서 선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진로 선택을 3개를 반영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진로 선택이 3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친구는 무조건 AAA가 나와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네 마네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막 AAB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일단 동점자 처리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성적 자체에서도 뒤지고, 그리고 동점자 처리에서도 이제 그 이수 단위에서 뭔가 밀려서 이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이 진로가 한 3개에서 한 4개 정도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얘는 A가 거의 필수적일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진로 선택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 3과목만 있다. 그럼 AAA가 있어야지 얘를 지원해서 뭐 다음 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보내 만에 정도가 될 테고, 진로가 이제 6과목 이상의 A면은 여기는 이제 일단 1단계는 통과가 이제 거의 이제 보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진로 선택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쵸? 아까 전에도 진로 선택 내가 막 11개, 어떤 친구는 11개도 있더라고요. 11개가 있는데 이 11개인데 막 A가 10개, A가 이제 10개고 B가 하나야. 그럼 이 학생의 환산 점수보다 그냥 A의 하나인 학생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수시 모집 요강에서 이게 뭐 보정 점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환산 점수로 일단은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이거에 만약에 이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A가 만약에 그 100점이면은 100짜리가 10개니까 1000점이고 뭐 B가 99라고 하면 99 하면은 이 1099 이거를 11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단위수로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수면 이제 이 지금 과목수로 했는데 단위수면 이제 11개가 아니라 뭐 예를 단위수가 3이면 33 이런 식으로 나누겠죠. 그러니까 얘는 여튼간에 99.9가 나오고 A 하나면 100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A 하나가 그 진로 선택 과목이 내가 적다고 불리한 건 아니다. 그 많아도 다 A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로 선택 A인 학생들은 이번 여기는 거의 다 A인 학생들이 지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이 뭐 진로 선택 못할 수도 있지만 진로 선택 전체적으로 A인 학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80%는 A고 뭐 한 20% B인 학생들이 이제 많던데 저희한테 작년에 상담을 받았던 학생들이 근데 뭐 저희한테 오는 학생들은 뭐 중하위권 학생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잘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진로 선택이 A가 만약에 고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진로 선택 개수가 많은 거가 거의 이제 그러니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고 문과 학생들이 이제 문과가 지금 이과를 같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무전공이라고 해서 통합 선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 개 네 개에서는 내가 여기서 이제 2단계 통과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A는 거의 필수적으로 나와야 될 것이다. 근데 내가 한 저게 뭐 진로 선택이 한 7과목, 8과목이면은 거기에서 모든 A가 나오면은 당연히 1단계 통과하겠지만 거기에서 뭐 B가 뭐 한두 개 있다라고 해도 거기서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도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진로 선택이 3개, 4개 있을 때 거기가 B 하나가 뜨면 거기서는 일단 거의 끝나는 게임이 될 테고 진로 선택이 막 2개인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뭐 2개인 학생들도 1명인가 2명 봤는데 진로 선택 만약에 2개라고 하면은 그 친구는 무조건 A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1단계를 통과해서 뭐 면접을 가든 마든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이제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는 일단은 여기 이수 단위 합이 높은 자, 그러니까 과목 수가 아니라 그 이수 단위예요. 근데 과목이 많으면 이수 단위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A 부여 비율의 평균이 낮은 자. 그러니까 아까 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시험이 너무 쉬워서 A가 막 거의 다 A를 주는 고등학교보다는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를 먼저 선발을 하겠다. 그 다음에가 영어, 국가, 석차 등급이었고, 그리고 이제 문과보단 이과가 이제 진로 선택 개수가 많아요. 진로 선택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한 1.2개 정도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여기 얘네들이 A, B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작년에 온 학생들에서는 진로 선택의 개수가 한 5.6이었다. 문과, 이과 통틀어서는. 한 그럼 6개 정도, 진로 선택의 6개 정도를 A가 나오면 일단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근데 그럼 진로 선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냐? 아, 좋지. 근데 그 진로 선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 그게 다 A가 내면 좋은 거예요. 많았는데 거기서 막 B씨가 섞이면서 이제 나오면 그건 이제 그 진로 선택 A가 진로 선택 한 과목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올해도 이제 수시를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그 친구들은 뭐 진로 선택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 막 2개인 학생인데 AA 있는 학생이 뭐 1단계까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는 이제 내년에 한번 판단을 할 수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올해 이제 메인은 그거다. 근데 진로 선택이 한 3, 4개 있는데 B가 떠 있다 그러면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진로 선택 과목이 한 6개 이상인데 B가 이제 뭐 조금 섞여 있다 그러면 일단 동점자 처리해서 뭐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진로 선택이 6과목인데 다 A가 나왔다 그러면 1단계는 웬만하면 통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수시 가천대 지역균형 전형 동점자 처리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